김민석 의원이 오늘 그 대선 후보 불출마 선언 관련해 가지고요. 오늘 거기 한국일보 이슈 전파사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김민석 의원이. 이슈 전파사 많이 컸습니다. 뭐 동접 300, 500 이럴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한 6개월 전만 해도 한 300, 500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는 와 민주당의 이제 그 당대표 또 전 총리를 섭외를 해서 방송을 할 정도로 이슈 전파사가 그새 많이 컸어. 이거 키워준 사람은 지금 요즘에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뭐 기분 좋더라고요. 이슈 전파사가 저렇게 성장을 한 걸 보니까 뭐 저는 하여튼 뭐 기분이 좋았는데 이슈 전파사에 출연을 해서 이 당대표 대선 불출마 정청래 불출마 선언 관련해서 또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거 잠깐 들어보시죠. 지난 임기 당대표가 이번에 또 한 다음에 또 다시 나가서 3년임을 하지 않는 한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나갈 일이 있나요? 당대표직을 대선 출마에 활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뜬금없던데요. 합당 얘기가 전혀 사전 수정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것처럼 대선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도 좀 뜬금포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대선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는 대선에 나가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좀 무의미한 얘기다. 지난 임기 당대표가 이번에 또 한 다음에 또 다시 나가서 3년임을 하지 않는 한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나갈 일이 있나요? 당대표직을 대선 출마에 활용. 네, 여기까지 보였습니다. 진짜 뭐 뜬금포죠. 김민석 의원의 지적이 정확한 거예요. 3년이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연임 당대표 연임을 하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본인은 이제 3년임을 하겠다. 이게 대선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정청래 3년임 선언이네. 3년임 도전. 이번 당대표 선거 때는 대권에 도전 안 하고 다음에 3년임에 성공을 하면은 대권 도전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건가?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짓거리를 하고 있고 저걸로 이제 자기 정치 프레임을 대권 프레임으로 깨보겠다 지금. 이게 이제 김어준하고 정청래, 김어준 머리에서 나왔겠죠. 김어준 머리에서 나왔으니까 박수현이를 데려다가 오늘 이제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김어준이는 하찮게 본다고. 머리에 든 게 없어요. 지가 김어준이 무슨 좌뇌를 합니까? 본인이 뇌가 없는데. 이게 지금 웃기는 상황이야.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슈 전파사 김정현 기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정청래의 우뇌는 미키루크고 좌뇌는 김어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니 미키루크도 뇌가 없고 김어준도 뇌가 없는데 뇌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좌뇌를 합니까? 뇌가 없는 사람이 우뇌를 해요? 아니 김어준이나 미키루크나 이게 머리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게 이제 뭐 호랑이 없는 곳에 무슨 뭐 여우가 왕이라고 지금 뭐 머리 쓸 사람이 없으니까 친문 쪽이 완전히 뭐 풍비박산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머슴이니 뭐니 뭐 다 죄다 기어나와가지고 이 집안이 우리 집안이다 그러고 지금 설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김어준이 무슨 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김어준은 정치를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무슨 정치 천재인 것처럼 전 털레반들도 그래서 웃겨요. 아니 김어준이 보세요. 김어준 보고 3시간 동안 혼자 방송을 해보라고 하세요. 닦아놓고 3시간 동안 하루 종일 그날 있었던 정치 이슈에 대해서 아무도 없고 저처럼 1대1로 아니 김어준 나하고 그 배틀 한번 하자. 1대1 방송 배틀 1인 유튜브 배틀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봐요. 3시간 동안 정치 평론을 하자. 김어준도 3시간 혼자서 여자 아나운서도 없고 게스트도 없고 그 다음에 최한욱 뭐 저야 원래 혼자서 하니까 3시간 동안 한 방송을 해봐요. 과연 3시간 할 수 있을까 김어준이? 3시간 하면은요 2시간 마가 떠요. 제가 볼 때는 그 머리에 뭐가 들어야 3시간을 떠드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그냥 뭐 매일매일 3시간 동안 그냥 마구 떠들고 있으니까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보다 그냥 수다 떠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도 뭐 그동안 쌓인 내공이 있고 거기다 또 뭐 매일매일 공부를 하니까 3시간 동안 정치평론을 한답시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횡설수설하고 아니 오죽하면 뭐 야자 타임을 하고
아니 뭐 그 채팅창 읽어주고 제가 그런 1인 유튜버들 한번 보세요. 재밌는 사람들 많아. 뭐 오지 뭐 기도를 하질 않나? 어? 그 매일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 어? 기도하는 사람, 채팅창 읽어주는 사람, 뭐 야자 타임 하는 사람, 괜히 시청자랑 싸우는 사람, 어? 시간을 때워야 되는데 방송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때워야 되잖아. 그리고 그냥 멍 때리는 사람도 있어. 네? 방송하다 멍 때려요. 뭐 음악 틀어주는 사람, 말이 정치 방송이지. 가만히 보시면은 한 3시간 하면 한 1시간 반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엉뚱한 짓을. 그래서 뭐 그냥 이게 뭐 머리에 그냥 입만 있으면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자화자찬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저도 나름대로 20년, 30년 정치판에서 굴러먹던 내공이 있는 거잖아. 저는 몇몇 유튜버들이 제가 참 이런 얘기하면 건방져 보일 수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몇몇 유튜버들이 저랑 같이 놀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20대 초반부터 학생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50대 때까지 정치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 30년을 공부를 한 사람이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치 공부를 30년을 하면서 진짜 산전수전 다 겪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 노태우 정권 때 학생운동을 시작한 거잖아. 노태우 정권 때 군사 독재를 제가 뭐 다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건 군사 독재부터 제가 경험한 대통령이 정치판에 있으면서 경험한 대통령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정치평론은 아니었지만 정치판에 기웃거리면서 경험한 대통령이 9명이에요. 9명. 아니 그 수많은 정치인들이 명멸하는 과정을 30년 동안 지켜봤어. 30년 동안. 그 내공이 뭐 무슨 책 몇 권 읽는다고 하루아침에 쌓이냐고요. 그리고 책을 읽은 게 아니고 저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한 거잖아. 현장에서 경험을 한 거잖아요. 뭐 어렸을 때는 쇠파이프 들고 화염병 들고 나이 좀 먹어가지고는 머리 쓰면서 그렇게 배운 거잖아.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문제냐고. 근데 그건 뭘 그냥 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공부를 30년을 한가. 공부를 30년. 이게 무슨 머리가 좋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공부를 한 결과인 거야. 공부를 30년을 하는데 거의 실습도 같이 한 거야. 저는 공부만 책만 본 게 아니고 실습까지 하면서 30년을 정치판을 온갖 정당들 온갖 정치인들을 다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정치판을 읽는 눈이 있는 거예요. 정치판을 읽는 눈이 있는 거야. 그동안 누가 망했는지 어떻게 하다 망했는지 왜 망했는지 이놈들이 왜 이러는지 그게 그냥 뭐 감이나 촉으로 하는 게 아니지. 예전에 경험했던 일들이 그대로 반복이 되니까. 제가 김민석 당대표를 몇 년 전부터 밀었던 이유가 뭡니까?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제가 봤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김민석 당대표를 목 놓아 애쳤던 거야. 지금 2년 전부터. 노무현 정부가 왜 실패를 했는지 문재인 정부가 왜 실패를 했는지 당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당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에 민주당이 안 도와주고 동교동계가 발목 잡고 그래서 당이 깨지고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또 그래서 총선에서 과반 넘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싸움이 나고 그럼 개혁에 실패하고 그러면서 정치 동력이 빠지고 그래서 무너졌잖아.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낙연이 총리하고 이낙연이 당대표 하면서 사사건건 발목 잡고 자꾸 오른쪽으로 끌고 가고 자기 정치질하고 이러면서 망한 거잖아. 그러면서 윤석열이 어부지리를 얻고 이런 걸 지켜봤기 때문에 똑같은 실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20년의 정치적 경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평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야, 김민석이 잘생겨서, 김민석이 말 잘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김민석이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찾아냈어,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제가 어찌 보면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방송을 통해서. 저는 뭐 대통령님이 제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지만은 언제나 대통령께서 보고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 조언을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매일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하는 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혹여나 대통령께서 제 방송을 만약에 보시면 이 보이지 않는 손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유튜버지만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라고 제가 뭐 간판을 달고 있지만은 저는 정치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합니다. 뭐 그래서 기계적 중립이나 뭐 이런 거 안 지키잖아요, 저는. 저는 준 정치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도움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민주권 정부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평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께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려고 매일매일 고민하고 궁리하고 연구합니다.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공식도 아니죠. 그냥 셀프 뭐라고 해야 돼? 대통령 보좌관인 거야. 예, 나 혼자 그냥 하는 거죠. 나 혼자. 뭐 대통령이 저를 뭐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그냥 셀프 보좌관 하고 있는 거예요. 셀프 참모 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대통령께서 들으시고 아, 이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다 하시면은 이제 국정 운영에 반영을 하시고 또 당 상황은 모르시잖아요. 물론 당에서 보고를 하겠지만은 보고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이 조금씩 왜곡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세밀하게 당내 상황 같은 걸 파악하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민주당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런 상황이다. 민주당 당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당 우리 지지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코다리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최한욱 TV 시청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는 거야, 그냥. 근데 뭐 김어준 따위가 무슨 머리를 복만삼님 오늘의 1인 유튜버의 위대한 삶을 위해서 20년 전에 초코청리와 타임라인을 맞춘 위대한 까왕. 네. 저는 20년 전에 이미 그저 알고 있었죠. 김민석이 총리가 될 것, 당대표가 될 걸. 근데 무슨 김어준 따위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다가 또 자기 자랑 시간이 돼버렸는데 아니 뭐 김어준 따위가 무슨 대선 불출마 아니 이게 무슨 프레임이 돼요. 저 머리로 무슨 정청래 그러니까 문해와 문해가 만난 거야 그냥. 뭐 좌뇌 우뇌 뭐 좌뇌가 김어준 우뇌가 뭐 미키루크가 아니고 그냥 문해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문해가 그나마 제가 좀 그래도 저하고 합을 겨룰 수 있는 그 정도 내공을 가진 인물이 뭐 양정철 정도? 양정철은 어쨌건 뭐 뒤에서 여러 가지 모사질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나름 모사꾼이잖아. 뭐 양정철 정도가 저랑 합을 겨룰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양정철도 당했잖아요, 저한테. 몇 년 만에 당했잖아요. 양정철 얼굴도 못 내밀잖아. 양정철 문제를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이 누굽니까? 양정철을 잡으려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님이 양정철 잡으려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경기지사 된 직후부터 제가 여러 경로로 이재명 대통령님께 의견을 전달을 했어요. 양정철하고 절대 거리를 둬야 된다. 당시에 뭐 경기도에 조금 아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뭐 기회가 되면은 절대 양정철하고 거리를 둬야 된다. 잘못하면은 양정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라는 조언을 제가 뭐 여러 경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뭐 직접 그 당시에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다행히도 안 말려들었잖아요. 근데 저기 누굽니까? 이낙연. 이낙연 사면 발의해가지고 완전히 나락으로 갔잖아. 그때 이재명 대통령님은 한마디도 안 꺼냈잖아요.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
자, 그래서 김호준 저 뭐 머리 쓰는 거는 저건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뭐 쪽수가 좀 저보다 많아가지고 아직은 제가 좀 버겨운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정치는 머릿수로 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뭐 누차 드리잖아요. 정치는 머리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께 입증해 드렸잖아. 정치는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는 거다라는 걸 입증해 드린 게 문조털레유 5글자로 그죠? 다 잡았잖아요. 김어준이 뭐 20만 동접이건 최욱이가 10만 동접이건 문조털레유 5글자 하나로 동접 1만도 안 되는 채널이 대한민국 전국을 흔들어 놨잖아, 여러분. 정청래도 박살내고 조국도 박살내고 다 박살냈잖아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김어준의 머리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절대 못 이기지. 예, 가평 여기 산속에 앉아서도 5글자로 끝내버렸잖아, 그냥. 요즘 뭐 이거 막 흉내를 내대? 최민희가 막 그랬다고 그러대요. 최민희가 뭐 섞일래? 이게 지들이 아무나 되는 줄 알아. 예, 그래갖고 뭐 송영길, 김민석, 뭐 정청래는 뭐 한 팀이다. 그래갖고 하도 이제 지금 서로 붙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로 섞여야 된다. 그래갖고 섞일래라고 뭐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대. 안 섞여? 왜 섞여? 씨발. 네, 스프링조이님, 이재명 대통령님의 자발적 모사꾼 최한욱 파이팅. 아, 이거 모사꾼은 좀 그렇죠. 예, 자발적 책사? 뭐 이런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선호투표 문제, 제가 이거 가지고 날 세우지 말자, 각 세울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바로 김민석 의원님도 제 방송을 보시는 것 같아요. 자, 바로 김민석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청계 선호투표제 반발의 일침, 선수는 룰을 따지지 않는다. 전준희 입장에 따라 그 룰에서 이길 것이다. 1인 1표의 실현은 전당원 100% 투표다. 선호 투표제가 됐건, 뭡니까, 저기, 무슨 투표제죠? 재투표가 됐건, 신경 안 쓴다. 이게 맞아요. 물론 쟤네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을 수는 있어. 무슨 뭐 속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선호투표로 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변수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치인은 꼼수를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정도를 가야 됩니다. 우리 김민석 의원님이 2002년 대선 때 가장 후회하신 게 국민을 믿지 못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2002년 때 단일화 깨지면서 전후 단일화론자였고, 그래서 저는 김민석 의원의 당시에 행동에 대해서 뭐 예전부터 그게 뭐 기회주의적이라든지 잘못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그걸 김민석이 총대를 맸을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일화 안 했으면 노무현 정부 탄생 못했습니다. 무조건 단일화를 했으니까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전날이죠. 대선 전날 정몽원이 갑자기 그 지지 철회를 하면서 판이 뒤집어졌는데, 그때도 사실 뭐 이게 지난 얘기니까 이런 얘기를 뭐 해도 괜찮을런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실수한 게 있어요. 마지막 유세 때 민주당의 차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거야. 대선이 아직 안 끝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유세를 하시는데 민주당의 차기 주자를 언급을 해요. 민주당의 차기에 정동영도 있고 추미애도 있다. 그러면서 추미애하고 정동영이 무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거를 정몽준이 지켜보면서, 이거 아닌데? 그죠? 내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는 팽당하겠는데? 나는 김종필 꼴이 나겠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삐져가지고 정몽원이 그죠?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그 지지 철회를 한 거야. 그건 저는 실언이었다고 봐요. 아직 선거도 안 끝났는데 차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집권 1년 차에 차기 얘기한다고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정청래가 욕을 처먹고 있는데 선거 전날 예? 그 갑자기 차기 얘기를 해버리니 이게 판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지. 그래서 저도 당시에는 야 이거 졌다. 예? 예, 선거 졌다 그러고 술 먹고 있었어요 신촌에서. 예? 정몽준이 지지 철회를 하니까 절망을 해가지고 신촌에 앉아서 이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술 먹는데 갑자기 밖이 막 소란스러운 거야. 예, 그 신촌 백화점 뒤편에서 그 운동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절망한 거지. 좌절한 거죠. 모여가지고 이제 정권 뺏기겠다. 우리 어떻게 성공한 정권 교체인데 이렇게 뺏기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술 먹으면서 한탄하고 있었는데 밖이 막 소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시민들이 막 노란 손수건, 막 노란 머플러, 노란 막 그 뭡니까 목도리 메고 나와가지고 투표하자고 밤새. 저는 이제 나름 운동권이라는 놈이 벌써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술이나 처먹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거리로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노무현 찍어야 된다. 마지막까지 막 선거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저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음날 이겼잖아요. 저도 그때 깨달은 바 커요. 아마 김민석 의원도 그걸 저랑 비슷한 걸 깨달았을 거야. 중요한 건 정치공학이 아니다. 국민이다. 국민이 중요하다. 정치공학을 아무리 잘해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하고 이런 걸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제나 하시는 말처럼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국민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 철학이야. 국민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철학이 2002년 당시에는 김민석 의원도 강하지 않았고 저도 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국민들을 못 믿었던 거야. 그럼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거에 나갔을 때 후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마음가짐이 뭐냐. 당내 선거면 당원들의 마음을, 당원들의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무조건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저는 우리 시청자들하고 가끔 싸우기도 하는데 제가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을 믿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막 욕하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믿어. 여러분들은 다 무식해. 여러분들은 정치를 잘 몰라. 다 정치 저지능 고관여층이야. 다 털레반이야. 이래버리면 여러분들하고 못 싸워요. 왜? 시청률 다 빠져나가잖아. 응? 저 새끼 나한테 욕하네. 싫어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막 쓴소리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현명하고 더 똑똑하고 더 정치를 잘한다라는 걸 믿어. 그런데 저보다 정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지금은 좀 오판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집단지성은 언제나 정답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언제나 정답을 찾아간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인데 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럼 김민석 의원도 그 말씀 그대로 정치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정치 꼼수예요, 꼼수. 지금 정청래는 무슨 온갖 꼼수를 쓰는 거 아니야. 청년 최고위원 안 된다. 선호투표제 안 된다. 그리고 정치공학적으로 잔대가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왜? 김어준은 국민을, 시청자를 개돼지로 알아요. 병신으로 아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왜 정청래가 저렇게 병신짓하고 조국이 왜 모질이짓하고 김어준이 왜 방송에서 저런 개소리를 하는 줄 압니까?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저건 개돼지들 내가 한마디 하면 다 일로 따라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엘리트적 관점이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아무 말이나. 그리고 지들이 꼼수 써가지고 정치공학으로 뭔가 잔재주를 부리면은 선거에 이길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김민석 의원이 좋은 얘기를 했던데 선수는 룰을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길 사람이 이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김민석 의원이 그 말씀을 하셨어. 이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길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거야. 자, 노무현이
후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긴 거야. 노무현이 그 당시에 2002년에 시대 정신을 체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이지, 후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몽준이 후보 단일화를 철회를 했어도 대통령이 되잖아. 이게 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저는 싸울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도 재투표권, 선호투표권 큰 차이가 없다. 대승적으로 수용합시다, 이거. 오늘 뭐 김민석 의원도 그렇고 송영길 의원도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냥 수용을 해요. 뭘 선수가 무슨 룰을 따져? 선수가 운동자 탓합니까? 예?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멕시코가 너무 고산지대여가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서 졌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럼 다른 나라 선수들은 잔디가 미끄러워서 졌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선수는 잔디 탓하지 않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야. 선수는 경기장 탓하지 않는 겁니다. 선수는 룰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룰이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 불리하건 유리하건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면 자, 결과는 전 따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하러 이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청년 최고위원 문제는 달라요. 예, 이거는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 청년 최고위원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선거공학의 문제가 아니야. 청년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전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양보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호투표자냐 재투표냐 이거는 선거공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니들 하라고 그래요. 그래? 재투표 하자. 대신 청년 최고위원은 양보할 수 없다. 이걸 왜 양보를 해야 됩니까? 지금 2030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 그나마 이번에 민주당이 뭔가 혁신을 하겠다고 내놓는 걸, 그걸 청래계가 반대를 한다라고 우리가 이걸 포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또 정청래 이 사기치는 거 보세요. 예, 사기치는 거 하나만 또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5월 달에 보안사건 문제. 예, 이거 사기를 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미친 소 탈을 쓴 여우 같은 놈. 예, 미친 소의 탈을 쓴 여우예요, 정청래가.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정청래는. 자, 무엇이 사기인지 잠깐 영상 보시죠. 김인석 전 총리께서 보안사건 회수 관련해서 5월 안에 처리하자라고 당에다가 입장을 전달했는데 당이 미뤘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전해진 바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처리는 5월 본회의에 의해서 처리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법안이 있어야 됩니다. 법안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다 요구했다는 것은 당 대표한테 제일 먼저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거나 만나서 얘기하자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에게도 물었습니다. 5월 중 처리에 대해서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5월 21일입니다. 그러면 그 2주 사이에 공천 막바지로 한창인데 그때 본회의를 열 상황이 됐을까요? 이거는 국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표는 요청받은 바 없고 원내대표도 요청받은 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청래는 전혀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죠? 전혀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을 또 교묘하게 바꿨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여러분? 전화 받은 적 없다. 내가 직접 전화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꾸죠? 그 다음에 원내대표도 직접 전화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저건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 제가 저거 TV 토론회 때 저걸 어떻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가 금배지까지 날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근데 처음에 했던 얘기는 뭡니까? 전혀 없다 였는데 나는 몰랐다 였는데 그런 적 없다 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말 바꾸기 한 거는 내가 전화 받은 게 없다, 원내대표가 전화 받은 게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양아치 소리 듣는 거예요. 응?
자, 김민석 의원이 했던 얘기는 뭡니까? 한정혜 정책의 의장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니 김민석이 당대표한테 총리가 직접 전화를 해야 돼요? 원내대표한테 총리가 직접 전화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한정혜가 검찰개혁 TF에 들어와 있으니까 한정혜하고 상의를 하고 한정혜가 당에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이런 당과 당정청 논의 협의에 개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와서 개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혜태님 정말 토할 것 같아요. 어쩜 저럴까? 이거 완전히 유권자들을 제가 이러니까 이놈들이 유권자들을 개돼지로 본다라는 거야. 나는 전화를 받은 바 없다는 팩트죠. 당연히 팩트지. 왜? 검찰개혁 TF에 들어와 있었던 건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기 때문에 본인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자, 본인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이건 사실이지, 당연히. 거짓말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몰랐다라는 것에 근거가 되진 않잖아. 한정혜가 그럼 전달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정부의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혀 전달을 안 했다라는 거야? 총리가 직접 전화를 해야 그게 전달을 받은 거예요? 야, 이런 양아치 짓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응?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로 하는 거죠.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 진짜 열받습니다. 예, 그리고, 자, 재밌는 이제 증언이 하나 나왔어요. 예, 이거 중앙일보 기자가 이제 취재한 내용인데, 장성철의 이제 뉴스 명당에, 출연을 해가지고, 증언한 내용이에요. 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기가 막힙니다. 아시다시피 3월인가에 정부 내부에서는 입장을 정했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김민석 총리. 그래서 셋이 보안 수사권을 남긴다. 이렇게 제가 원칙을 정했는데 그때 그날 말입니다. 그날 딴지 게시판에 갑자기 막 이제 그 얘기 흘러나왔는지 지금 정부가 이상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편을 들기 시작했다. 수박이었냐? 아 실망했다. 이재명을 떠난다. 막 그냥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김어준 이쪽 계열에서 막 그냥 이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검찰 확실히 죽여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럴 수 있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부적으로 정한 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냥 국회 맡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 정성호 장관도 그러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 무지 화났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배우가 누구겠습니까? 딴지에 그렇게 그걸 흘리는 당연 세력이 누구겠어? 친천 세력으로 보는 거죠. 아시다시피 3월인가에 정부 내부에서는 입장을 정했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김민석 총리. 그래서 셋이 보안 수사권을 남긴다. 이렇게 제가 원칙을 정했는데 그때 그날 말입니다. 그날 딴지 게시판에 갑자기 막 이제 그 얘기가 흘러나왔는지 지금 정부가 이상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편을 들기 시작했다. 수박이었냐? 아 실망했다. 이재명을 떠난다. 막 그냥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김어준 이쪽 계열에서 막 그냥 이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검찰 확실히 죽여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럴 수 있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부적으로 정한 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냥 국회 맡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 정성호 장관도 그러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 무지 화났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배우가 누구겠습니까? 딴지에 그렇게 그걸 흘리는 당연 세력이 누구겠어? 친천 세력으로 보는 거죠. 아시다시피 3월인가에 이거 보세요. 이게 밀정 아닙니까? 밀정. 그 정부의 이거 기밀 사항이잖아요. 기밀 사항인 거예요, 여러분. 보안 수사권을 존치를 할지 폐지를 할지 이거는 언론에서도 모르는 일인 거잖아. 그런데 3월 달에 정부에서 보안 수사권을 좀 유지하자라는 제한적 보안 수사권이죠. 유지하자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입장이 정리되니까 이게 당연히 당에 보고가 됐겠죠. 그 한정혜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정혜가 했겠지. 한정혜가 당에 보고를 하니까 이게 딴지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거야. 응? 딴지 게시판에서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 뭐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이어서 여러분들이 뭐 신뢰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을 제가 봐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개장수나 이놈들 방송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중요한 정보들이 개장수 방송을 통해서 공개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봐요. 예컨대 이현주 의원이 그 과방위원장을 할 것이다. 이거 개장수가 계속 떠들면서 선동해가지고 여론 만들고 이현주 공격하고 난리가 났어요. 당 지도부 공격하고 문자 폭탄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현주가 가방위원장이 못된 이유도 있어요. 이 정보를 누가 흘려줬겠어? 개장수한테.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 정보도 딴지에 누가 흘렸겠냐고. 안 봐도 뻔한 거지 이거는. 아니 지금 최고위원회로 다 들어가잖아요.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검찰개혁 협의안을 다 보고를 하잖아. 최고위원 중에 있는 거예요. 최고위원 중에. 그게 정청래인지 이성윤인지 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문정복인지 최고위원들이 흘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에. 이게 밀정이고 이게 프락치지 뭡니까 이게. 이래서 당의 보안이 유지가 되겠어요? 국가를 운영을 할 수 있겠어? 딴지 게시판에 국가 기밀이 다 유출이 돼 버리는데 이래서 국정 운영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합니까? 레거시 미디어도 모르는 거대 미디어도 모르는 이런 정보가 딴지 게시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이거 최민희가 최고위원 되면 큰일 나요. 이성윤, 최민희, 한민수 이거 칭청 애들이 최고위원 되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한 얘기들이 김민석 당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한 얘기들이 다 퍼져나갑니다. 이러면 당에 비밀이 없는 상태가 돼요.